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광주 전남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 피해나 강풍 피해 입지 않도록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걱정이 더 큽니다. 네, 대회 현장 연결합니다. 송정근 기자, 혹시 대회 운영에는 차질 없습니까?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제 뒤로 보이는 수구 경기장에선 예정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나라 남자 수구 대표팀의 경기가 끝났는데요. 선수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수영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오픈워터도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오픈워터 기술위원회는 새벽 5시까지 회의를 거쳐 25km 경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 앞바다는 이른 아침부터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선수들은 여경을 펼쳤습니다. 관람객과 코치진도 우산을 쓰며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내일은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 수구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내 경기인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은 날씨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실외에서 열리는 수구 경기도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천둥과 번개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술위원장과 심판이 협의해 경기를 중단시킬 예정인데요. 조직위는 태풍 때문에 경기 일정이 변경되면 곧바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일정이 변경된 경기는 기존 입장권으로 관람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직위는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해 오늘 하루 경찰과 소방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또 경기장 주변에 크레인 등을 배치해 강풍과 호우 피해가 우려되면 천막 등의 임시시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 앞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태풍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지금 태풍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현재 제5호 태풍 다나스는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급을 유지한 채 현재 서귀포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밤사이 남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겠고 내일 낮 12시에는 목포에 상륙해 내일 저녁 밀양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최대 고비는 토요일인 내일이 되겠는데요. 태풍이 서남해안으로 다가오는 내일 새벽부터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내일 오후까지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과 전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해상에서는 태풍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도서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가, 그밖에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면서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거문도와 초도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완도, 여서도에도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빗줄기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바람이 초속 15에서 20m로 불겠고 최대 순간 풍속도 20에서 39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간판이나 시설물 등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은 최대 9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최대 고비가 오기 전에 선박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태풍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수영대회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다이빙 대표팀은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털어내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 선수는 내일 다시 메달에 도전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수확한 첫 메달.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김수지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며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다이빙 역사상 최초의 메달이자
한국에서 8년 만에 건져 올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메달이었습니다. 남자 대표팀의 우하람 선수는 아직까지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3m 스프링보드와 10m 플랫폼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며 내년 도쿄 올림픽의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경험 쌓으면서 한국 다이빙 자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다이빙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다이빙 대표팀 선수들은 잇따라 결선에 진출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우리나라 대표팀은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경우 내년 도쿄에서 올림픽 사상 첫 메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전지훈련이라든지 세계 대회를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세계에서 하는 대회들을 그러면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다이빙 선수는 고작 168명, 전체 수영 선수 가운데 5%에 불과할 정도로 다이빙은 그동안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받았지만 빛골 광주에서 눈부신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놓치면 아쉬울 2019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소식들과 경기 일정 알려드리는 데스크 수리 영역 시간입니다. 먼저 대회 현장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데크에 올라서서 관중들에게 함성과 박수를 받는 이들의 정체는 선수가 아니라 아티스틱 경기를 맡은 심판들입니다. 경기 전 한 명씩 심판의 이름을 불러 소개하는 건 판정의 권위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심판들의 작은 축제가 끝나고 경기가 시작되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내일 아티스틱 수영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데요. 끝까지 공정하고 책임감 높은 판정 기대해봅니다. 쇠고기 2.3톤에 과일만 1.9톤. 이게 뭐냐고요? 수영대회 선수촌에 마련된 식당에서 하루 평균 소비하는 재료의 양입니다. 훈련하랴, 경기 뛰랴, 체력 소모가 큰 선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떡갈비와 불고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대회 기간 중 필요한 육류량만 165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루 20시간씩 190여 명의 인력들이 만드는 식사는 하루 평균 9,000인분.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선수촌에 있는 이 미용실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루에 방문객만 약 30여 명. 뛰어난 미용 기술과 친절함에 반한 멕시코 다이빙 선수 자히드 오캄포 마루키는 벌써 3번이나 방문했다는데요. 한국의 뛰어난 미용 기술이 이번 수영대회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말 눈여겨볼 경기 소식입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 남부대 주 경기장에서 혼성 3m 싱크로드나이즈드 결승전이 열립니다. 김수지 선수와 김지욱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 기대해봐도 좋겠죠? 저녁 7시 염주 종합체육관 아티스틱 수영장에서는 프리콤비네이션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한국이 아티스틱 수영에서 결승에 오른 건 10년 만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피드 경쟁이 시작됩니다. 수영대회에 꽂힌 경영 경기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개인 혼영 200m 예선에서는 한국 수영의 기대주 김서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수리 영역이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연루된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 3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장장이 측정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기업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여수산단 입주기업 5곳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600여 건의 측정치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정지 명령 같은 각종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실제 측정치를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낮춘 사례가 630여 건. 이 가운데 발암물질인 염화 비닐과 벤젠 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 수치를 조작한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측정치를 조작한 것도 1,000건을 넘었습니다.
기본 부과금을 면제받고 환경당국의 추가적인 관리 감독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부 기업들이 조작된 측정 자료를 환경당국에 제출해 자율 점검업체 또는 녹색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까지 측정치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 공장장은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할 것을 직접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또 다른 업체 2곳의 임원들은 실무자와 중간 간부를 통해 측정치 조작 사실을 보고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까지 여수산단 입주업체 임원 2명과 측정 대행업체 대표 2명을 차례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연루된 35명을 환경 분야 시험검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배출 기업 7곳과 측정 대행업체 2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어젯밤 11시쯤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72살 오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5만 원권 수백여 장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광주시 북구 월출동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폐가구 속에 들어있던 5만 원권 지폐 850여 장, 총 4,200여만 원이 발견돼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우남동과 문흥동 등에서 폐기물을 수거했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수영대회에 참가한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확대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일본인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성범죄 혐의 등으로 송치된 일본인 37살 A씨를 수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닌 점 등으로 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본인이 200만 원의 벌금을 선납하고 경찰이 출국 정지 해제를 요청하면 일본인은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2019 정율성 동요제가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 8개 초등학교 합창단이 겨룬 오늘 동요제에서 광양제철 남초등학교 합창단이 대상인 정율성상을 받았고 화순 제1초등학교 합창단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동요제에는 중국 청도시 방송국 어린이 합창단이 참가해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동요제 대상팀은 다음 달 중국 청도에서 열리는 국제합창제에 출전합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가 국영수 등 교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7개 고등학교에 개설된 5,200여 개 강좌 가운데 93.4%가 교과와 관련된 강좌였고 특기적성과 관련된 강좌는 6.6%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여러 교과목을 묶어서 패키지로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도 1호선의 혁신도시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전면 개통됐습니다. 나주시 산포면 국도 1호선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우정사업 정보센터 방향으로 직접 진입하는 혁신도시 북측 연결 도로는 총 길이 986m의 4차선 도로입니다.